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네, 이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CES 2024가 오늘 라스베가스에서 개막을 합니다. 올해는 인공지능 AI 열풍을 타고 역대 가장 많은 기업과 참석자들을 불러들여 라스베가스 주요 호텔들은 객실이 거의 다 예약이 완료됐고 가격도 두세 배가 올라서 이번 주 라스베가스는 CES 2024 열기로 흥분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뉴욕시가 텍사스주로부터 불법 이민자들을 실어 나르는 버스 회사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뉴욕시는 수만 명의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대가로 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자, 이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우선 첫 소식, 라스베가스가 지금 아주 열풍에 휩싸여 있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죠. 이 세계 최대 전자제품 IT 박람회 CES 2024 개막으로 흥분된 상태입니다.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요 호텔들마다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고요. 혹시라도 이번 주에 라스베가스 관광차 놀러 가시는 분들은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물론 CES를 보러 가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그게 아니었다면 좀 날짜를 잘못 잡으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호텔 가격도 평소보다 훨씬 더 비싸있을 거고요. 아마 구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만큼 지금 아주 미어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CES와 관계없이 라스베가스 찾는 관광객들이 객실 구하기가 지금 어렵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실 때는 꼭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은 라스베가스 열기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뜨겁습니까? 이 현지 이제 인터뷰한 것 중에 네. 그 뉴욕 호텔 있잖아요, 라스베가스에. 거기 인터뷰한 거 보니까 예약률이 80%를 이미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어제 그제 한 인터뷰니까 실제 개막일이 이제 오늘이잖아요. 오늘보다 하루 이틀 전에 이미 80% 넘었고 지금이면 아마 100%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뉴욕 호텔이 그 객실이 2,000개인데 그 중에 1,600여 개가 이미 예약이 완료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라스베가스에서 이름을 들어서 알만한 그런 호텔들은 거의 아마 빈 객실 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2024 CES가 오늘 개막해서 주말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지금 계속하는 그런 이제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 내내 5일 이렇게 묵을 수 있는 데는 없고요. 그런 데는 완전히 아웃됐고 하루나 이틀 잠깐 하룻밤 자고 이런 데는 조금 남아있다고 그래요. 1박이나 2박 묵을 수 있는 그런 곳은 남아있는데 그 이상 묵을 수 있는 그런 예약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지 라스베가스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2024 CES 기간 내내 한 호텔 객실에서 묵을 수 있는 그런 예약은 이미 불가능하다. 이것이 이제 그 호텔의 얘기니까 얼마나 지금 열기가 대단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용이 숙박비가 상당히 올랐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 라스베가스 거의 모든 호텔들의 객실 투숙료가 올랐다고 그럽니다. 평소에 $100, $200 수준인 곳들이 지금 $400 두 배 이상 좀 두세 배? 두세 배까지. 그래서 숙박비가 아마 평소에 생각하는 라스베가스 가격보다 이번 주에 가시는 분들은 한 두세 배 더 오른 가격을 내고 잠을 자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어비앤비도 덩달아 오를 거 아닙니까? 네, 당연하죠. 그런 데도 다 오를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호텔이 대목인데 호텔이 대목이면 이제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다른 이 개통, 그렇죠. 그런 데도 다 지금 소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2024 CES에 업소들도 기대가 크다고 그래요. 식당, 커피숍, 각종 매장 모두 매출 급증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라스베가스 지금 가면 햄버거 가게라든가 스타벅스라든가 이런 데 가도 주문하는데도 줄을 서야 되고 주문하고 자기가 주문한 찾는데도 줄을 서야 되고 네. 그래서 지금 아주 라스베가스는 줄 서 있는 이런 그 모습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특히 AI 열풍의 행사 분위기를 한껏 더 고조시키고 있다라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그 인공지능 AI가 대세인 시대인데 특히 이번에 2024 CES는 그 AI가 결국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야는 다르지만 모든 분야가 AI를 쓰기 때문에 결국 누가 더 그럴듯한 더 뛰어난 기능을 가진 AI를 가져와서 보여주느냐 여기에 성패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기업과 관계자들이 지금 참석했는데요. 4천여 개가
넘는 업체들이 참석했고 13만 명. 이제 라스베가스의 이번 CES 2024 행사에 참가하는 그 사람들 숫자가 총 13만여 명을 넘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중에서도 AI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생성형 인공지능이 특히 요즘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번에 참가하는 주요 기업들 모두가 AI와 관련된 제품들로 지금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뭐 빅테크는 다 나왔고요. 유일하게 애플만 지금 불참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굴지의 이 재벌 기업들 삼성,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뭐 LG 이런 곳들도 전부 다 지금 참가하고 있어서 이 혁신의 대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네. 한국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네. 참여했을 듯한데 네, 어느 맞습니다. 회사들이 참여했습니까? 지금 4천여 개 업체라 그랬잖아요. 예. 토탈 그 전 세계 4천여 개 업체인데 중국이 제일 많이 참가했어요. 1,100여 개 어이구, 업체들이 네. 참가했으니까 중국이 대단하고 그 다음이 미국입니다. 이게 행사는 미국에서 벌어지는데 행사가 벌어지는 미국보다도 중국 업체들이 더 많이 참석할 정도로 역시 네. 중국이 대단하다. 1,100여 개, 그다음 미국이 700여 개. 오. 700여 개.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한국 업체들이 600여 개가 참가해서 중국,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업체들이 참가한 국가가 바로 한국이니까 얼마나 많이 참가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 AI for All이 이번 그 2024 CES의 테마입니다. 삼성은 AI for All. 그러니까 AI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모두를 위한 AI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삼성 그 신기술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여기서 할수 좋은 있겠습니다. 기술들, 좋은 제품에게 주는 상도 꽤나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해마다 보면은 한국 업체들이 우리가 네. 이름을 잘 모르는 작은 업체들이 상을 네. 참 많이 받는 걸 맞죠. 보고서 흐뭇했는데 그 이번에 그저 어디죠? 삼성인가 LG인가에서 이 보통 유리판으로 보였는데 투명한 유리인데 그렇죠. 그 TV가 되더라고요. 그게 삼성이죠. 삼성입니까? 네, 삼성. 야, 네. 그래서 정말 살다 그쵸. 참. 야, 이게 정말 희한한 게 많이 그 나오구나. 보면 우리가 이 TV가 보면요. 네. 테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스크린. 예전에 테두리가 굉장히 두껍고 두꺼워, 넓었어요. 그렇죠. 화면 보는 화면보다 네. 점점 얇아져서 지금은 테두리가 거의 아주 화면, 그렇죠. 작은데 네. 이제는 테두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냥 투명한데 화면만 보이는 이제 그런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영화 속에 보이는 그런 거 그렇죠.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막 끌어당기고 예전에 뭐 손으로만.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탐 네. 크루즈가 막 그런 거 했었죠. 네네네. 그런 게 이제 현실화된다.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에 라스베가스 그 CES만 보더라도 지금은 이제 이미 AI가 세상의 중심이 됐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네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CTA 미국 소비자 기술협회 CTA의 게리 샤피로 회장이 얘기했는데요. 이 CTA가 이 CES 주최사죠. 그래서 주최하는 측의 회장이 얘기했는데 지난 몇 년간 AI에 대해서 다뤄왔다. 그러니까 CES가 사실 그 AI에 관심 가진 게 몇 년 됐는데 올해 특히나 이 생성형 AI에 관심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가장 올해 중요한 키워드가 생성형 AI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I가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인간이 주문하는 것을 그대로 그냥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그 아이디어를 주면 그걸 가지고 그 화두를 주면 그걸 가지고 AI가 구체화 시켜내는 인간의 어떤 구체적인 디렉션 없이 AI가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이제 생성형 AI가 하는 일인데 생성형 AI가 이제 키워드라고 했고요. AI는 자동차, 컴퓨터, 헬스케어 거의 대부분의 산업군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야는 달라도 AI는 결국 그 필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단순한 AI는 지금 뭐 완전히 뭐 지금 생활화돼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생성형 AI는 초기 단계라는 거죠. 아직도 초기 단계, 걸음마를 뗀 수준이다. 생성형 AI가 완전히 대세가 될 정말 진정한 대세가 될 때쯤에는 아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지금의 우리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 AI에 의해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그 생성형 AI 기술이 이번 CES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달아질 것이다.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CES 아마 보시는 분들 생성형 AI와 관련해서
어떤 기술이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비전이 제시되는지 이런 걸 눈여겨 보시는 것이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달리는 AI라든지 뭐 네. 띵뛰기 하는 거는 그렇죠. 그런 거는 우리가 많이 봤는데 봤는데. 제가 언젠가 한 번은 달걀을 집어드는 로봇 얘기 말씀드렸는데요. 달걀을 집어 올리기 전에 네. 고개를 살짝 이렇게 보면서 달걀을 딱 그렇죠. 쳐다보더라고요. 네. 저는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는데 약간은 좀 섬뜩한 느낌이 있잖아요. 사실 계란도 네. 이게 날계란인지 아니면 삶은 뭐 달걀인지 이런 네. 것도 네. 지금 그거를 또 날달걀이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런 것까지 가늠을 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그 대단한 고개를 거죠. 살짝 네. 들려서 네. 한번 확인을 하고 네. 집어 올리는데 아, 그러니까 그거 놀라웠습니다. 보면서 내가 집었을 때 깨질까 안 그렇죠. 깨질까 그런 이것까지 거, 다 네. 생각을 그렇죠. 한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내가 그렇죠. 어느 정도 네. 강도로 집을 것이냐까지 고민한다는 거죠. 네, 네, 네. 맞아요. 그 얘기예요. 자, 이민 관련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네. 텍사스주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버스에 태워서 다른 지역으로 실어 나르고 있는데 물론 이곳 캘리포니아고 네, 옵니다만 그렇죠. 네. 뉴욕시가 이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나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뉴욕시가 버스 회사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입니다. 텍사스주에서 뉴욕으로 불법 이민자들을 실어 나른 버스들이 17개 버스라고 합니다. 뉴욕까지. 오, 네. 네. 17개 버스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금액이 무려 7억 8천만 달러입니다. 7억 8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치면 9,300억 원인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뉴욕시가 버스 회사들에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멕시코 국경, 텍사스 지역 국경에서 뉴욕시까지 실어 나른 버스들이 소송을 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네. 텍사스 주가 아니고 버스 회사들을 상대로 그렇죠. 소송을 했다는 네. 거네요. 네, 그 그렇습니다.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거는 이 소장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네. 지난 20개월 동안 뉴욕으로 버스 타고 온 이민자들 숫자가 33,600여 명이라고 합니다. 텍사스에서. 네. 예, 그 33,600여 명이 17개 버스 회사를 통해서 왔는데 이 33,600여 명에게 들어가는 비용,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 앞으로 들어갈 비용 이걸 산출하니까 이 정도 나오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 때문에 이 많은 돈을 써야 되니까 돈 내라. 이게 이제 그 뉴욕시의 손해배상 이유가 되겠습니다. 소송을 텍사스주에게 걸어야지 뭐 그 실어 나른 버스 회사에 건다는 것도 좀 이상하지 그렇죠. 않나? 그렇죠. 이상한데 아무래도 그렉 에버 텍사스 주지사가 완강하잖아요. 네. 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자기는 계속 보낼 거라고 하니까 텍사스주 상대로 소송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소송해봐야 텍사스는 멈추지 않을 거니까 네. 멈추려면 버스 회사들을 상대로 해야 되겠다. 버스 회사들이 자신들이 괴로우면 안 하겠다고 하지 않을 거냐. 이런 의도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소장에서 버스 회사들을 소송 대상 삼은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했는데 17개 버스 회사들이 공짜로 버스를 대준 게 아니다. 그러니까 텍사스에서 뉴욕까지 실어주고 또 뉴욕에서 텍사스까지 돌아가고 이 과정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런 뭐 뉴욕뿐만 아니라 LA도 오고 여러 가지 가지 네. 않습니까? 예. 그 여러 곳을 가면서 공짜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받고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얘기는 버스 회사 하나당 수백만 달러씩은 벌었을 거다는 거죠. 이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번 돈을 사실 그건 부당한 거 아니냐. 너네들이 원래 벌 수 있는 돈도 아닌데 텍사스 주지사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그 돈 다 토해내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너희들이 받은 돈 다 토해내라. 이제 그런 뭐 비슷한 의미로 보여지는데 뉴욕주는 주 밖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데려오는 주체에 대해서 자비로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을 뉴욕주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면 뉴욕주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데리고 들어온 사람이 지원하가 그게 뉴욕주 법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자비로 부담하는 걸 원치 않으면 돈 없는 사람을 다시 뉴욕주 밖으로 데려가야 된다. 이게 뉴욕주 법이래요. 그래서 어허. 버스 회사들이 이 같은 뉴욕주 법을 어겼기 때문에 뉴욕시장은 자기는 이 뉴욕주 법에 근거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민자를 실어 나르면서 그 부당하게 올린 수익이 어느 정도 네. 될 거라고 주장을 지금 하고 있나요? 네, 그 뉴욕시 변호인단이 그런 네. 주장을 했는데요. 예. 텍사스주에서 뉴욕시까지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그렇죠. 편도 버스 티켓 가격이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이민자가 아니라 일반 네. 고속버스 뭐 그레이하운드 고속버스 탈 때 290달러라고 그래요. 편도가. 텍사스에서 뉴욕까지 편도가 290달러인데 불법 이민자 이송할 때 1인당 1,650달러 받고 있다고 그래요. 차이가 그러니까 많네요. 그러니까 뭐 다섯 배가 넘나요? 5배가 넘는 금액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뉴욕시 변호인단이 소장에서 주장한 거니까 팩트인지 아닌지는 이제 뭐 재판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네. 되겠지만 그래서 뉴욕시 변호인단 얘기는 버스 회사들이 부정직과 악의로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5배가 넘는 돈 이익을 챙기면서 마구 실어나르고 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도 X에 올린 글에서 그 뉴욕시는
지금까지 불법 미민자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외면하지 않을 거지만 그러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이런 비용을 뉴욕시만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그렉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 계획에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 주체들을 통해서 돈을 좀 뜯어내야 되겠다. 이제 이게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의 네, 그렇습니다. 그렉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가 2022년 4월부터 지금 불법 이민자들을 민주당 도시들로 보내고 있는데 지금까지 9천만 달러 정도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버스 회사당 1인당 1,650달러씩 지불했다 그러면 이렇게 들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 텍사스도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전국으로 보내고 그러네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찌 됐건 여기에 뉴욕시가 소송으로 이제 맞불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뉴욕시 지난해 12월까지 16만 4,500여 명 이상 불법 이민자들이 지금 도착했다고 하고 있고 이들에게 주거지와 서비스 제공하는데 35억 달러가 지금 들어갔다는 그런 지금 주장도 나오고 있으니까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렉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는 뉴욕시가 이런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보낸다. 계속 보낼 거다. 알아서 해라 너네들이. 그러면서 계속 보낼 거라고 그래서 이 생각보다는 이 그렉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의 이 정책 버스로 태워 보내는 게 굉장히 효과를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것 때문에 사실 LA도 지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뉴욕은 힘들다 못해 이제 소송까지 얘기한 거고. 텍사스 주민들이 이걸 세금으로 지금 이 비용을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부담하는 걸 원하는 건지 그래도 이민자를 받지 않겠다. 세금을 그렇게 쓰더라도 뭐 이렇게 나올지 그것도 근데 좀 사실 궁금하네요. 안 보내면 뉴욕이나 LA 같은 데로 안 보내면 텍사스 내에서 이 사람들을 먹이고 재워야 되니까 그 돈은 어차피 들어가는 거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래야 텍사스 주지사 생각은 돈은 들어가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냥 버스를 한번 태워 보내기만 하면 돈이 덜 들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텍사스 있겠고요. 입장에서는 네. 그런 거는 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금 자꾸 거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가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인구와 노동력 증가가 네. 있으면서 오히려 네. 경제에 더 활성화가 되고 있다. 이거 오늘 아침에 LA LA 타임스가 그렇게 얘기를 보도한 했단 거거든요. 말이에요. 네.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더 네. 우리가 정확히 좀 그렇죠. 지켜봐야지 알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냥 가능성은 있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